네, 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 자유다,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와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목요일의 코너 게임체인저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100회 특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경호입니다. 네. 민경호 대표와 민주당 공천 파동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이제 극에 달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연쇄 탈당에 대해서 거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다는 거다. 이거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냐. 이랬고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도 그렇게 감정적이고 친근한 발언을 좀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최근에는 좀 이렇게 드라이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백조 발언도 그렇고 지난번에 0점 발언도 그렇고 질려니까 경기하기 싫으니까 이런 네. 발언도 그렇고 해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기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갈 테면 나가. 그리고 내가 공천 준 사람이 새 인물이다 하고 총선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데 네.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기거나 선전한다는 전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공천 파동이 계속되면 상당히 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후자 쪽에 마음이 가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전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상황이 벌어져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세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새 인물을 강조했던 것 자체가 친문을 겨냥해서 친문 진영에 있는 인사들은 좀 이제는 자리를 비워줘야 될 인물이다 이런 식의 겨냥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문정당인 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인식이 당 돌아가는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본질을 성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말은 그러니까 명문정당 이런 얘기를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명 또는 친문을 숙청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스 같은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인원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금은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대표가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고 말을 했던 것도 이참에 정말 내 당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반기 들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확고하게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고 그런 멘트를 알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좀 탈당으로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홍영표 의원인가 5명에서 10명 정도 탈당할 거다 이렇게 예. 요 정도로 그칠 거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분위기가 확산돼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탈당할 거, 그러니까 분당, 심리적 분당 또는 조직적 구조적 분당으로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요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에 남아서 사실 총선 결과를 보고 좀 뭔가 움직여도 되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천에서 다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근데 반면에 친문 또는 비명 진영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은 좀 과단성 있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거에 뒤따라서 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 친문 그룹이 좀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할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홍영표 의원이 친문계 좌장이지만 지금 또 전직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다 임종석 전 실장의 어제 퇴근길 인사에 동행을 하고 예. 약간의 친문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 지도부에 재고를 바란다. 이미 최고의 의결도 끝난 상황이지만 재고를 바란다고 했고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파란색 점퍼를 입고 퇴근길 인사까지 했거든요. 예. 이거는 전략을 어떻게 짰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입장은 명확하게 결정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을 텐데 재고를 요청한 건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행동이지 이게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입장을 또 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제안을 던진 거니까. 그럼 말을 그렇게 해놓고 답을 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지역을 다니겠다. 예. 이런 전략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꿔달라는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는 나는 최대한 내가 할 만큼은 해서 하겠다라는 정치적 명분 축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까 이제 민경우 대표는 전망하시기로는 민주당의 어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런 공천 잡음이나 이런 심리적 분당 사태가 영향을 좀 줘서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거다 전망을 하셨는데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이후 상황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이 뭉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세력화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뭐 이를테면 밖에서 봤을 때는 당을 나가도 진작 나갔을 상황인 것 같은데 나가지도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여전히 좀 침묵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체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네. 저는 홍영표 의원의 얘기처럼 5석에서 10석 정도의 심리적 분당 또는 조금 소프트한 분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민심의 동향이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국힘이 열세인 국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면서 서서히 크로스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파동 있기 바로 직전에는 거의 양자가 비등하거나 국힘이 상당히 따라온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분당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당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5%에서 10%만 빠지면 사실은 국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분당 사태도 문제가 있지만 분당 사태 이전의 추세가 어떠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세와 분당 사태가 결합되면서 이런 상황이면 국힘이 5%에서 10%를 이기면 국힘이 과반 획득이 이제 유력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었거든요. 하나는 민주당 우위의 국회 정치 여건하고 그다음에 반윤석열이라는 강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총선에서 국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벗겨지는 거거든요. 네.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상태는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을 마무리를 좀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 포기로 누가 갈지 궁금했던 마포 의뢰는 함은경 그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민경우 대표께서 함은경 회장 뭐 괜찮은 카드다 마포 의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당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워낙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함은경 회장이 정청래 의원 맞상대로 좀 어떤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워낙 조직 관리, 지역 관리를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 누가 나와도 마포로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은경 대표가 회장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엮이는 거잖아요. 네. 이쪽은 뭐 여기는 운동권 두 운동권과의 대결이고 함은경 선배가 요즘 강조하는 거는 나는 생활인 생선 장수 생활인으로서이고 예. 그다음에 정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정청래 이렇게 비교가 되면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네. 나름 어떤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좋은 점은 민주당의 내홍이 있고 민주당의 내홍에 정청래 의원이 최정점에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내홍이 정청래 의원한테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 나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고 어제는 뭐 손흥민 선수 비교해서 비교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함 회장님 나오셨을 때 물어봐야지 하고 까먹어서 못 여쭤본 거 좀 대신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력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셨더라고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과목 중에 물리가 제일 너무 어려워서 예.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인가 이랬었는데 예.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는데 왜 생선을 팔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선 가게를 하시는 분들 제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예. 전공과 너무 다른 길을 가셔서 생선 손질이 또 제일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서울대 물리학과와 생선 손질은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그 예. 인생 궤적에서 그러니까 그 학생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얼마를 살고 그다음에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궤적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좀 실패했던 그런 게 객관적으로 있는 거고, 두 번째 저도 이제 그 공부를 좀 잘했는데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꽤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이게 금방금방 뭔가 성과도 나고 예, 하니까 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함은경 선배도 이 생선 다듬는 게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뒤늦게 자기 적성을 찾은 측면도 있는 거죠. 자기 좋은 걸 하는 거죠. 예. 이거 하나 여쭤볼게. 조금 전에 얘기는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치에 어떤 좀 시도를 하셨다가 좀 낙선을 했다거나 아니면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던 이력을 민주당에서는 벌써 좀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대신 대변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386 세대가 전체적으로 다 정치권으로 갔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 그 민주당 안에 역학 구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어느 파 있고 어느 파에 있으면 그 본의 아니게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잘 안 풀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사람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안 풀려서 그러니까 386 정치인으로서는 좀 선두주자에 가까웠고 예. 그다음에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이 안 따라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 회장님 오셨으니까 뭐 정청래 의원도 정치 시그널에 한번 나오시면 지난번에 민경호 대표가 예. 뭐 토론도 제안하신 게 있고 하니까 예, 한번 예, 얘기 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민주당과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이 한창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름도 정했더라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위성정당 이름도 결정을 했는데 국민 후보 선발은 또 생방송 공개 오디션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어떤 취지일까요? 국민 후보를 정하겠다는 거. 아무래도 대중적 화제를 몰고 오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그런 작업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급진적 제야가 추천을 한다고 봐야죠. 급진적 제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를 맡는 사람들의 이름도 좀 공개가 됐는데 박서군, 조성우 뭐 이런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위원장들이 심사를 하신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행보가 있다 보니까 뭐 반미라든지 뭐 친북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 심사를 보게 된다면 좀 비슷한 부류의 분들이 선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워낙 행사의 풀이나 인적 풀이나 행사의 흐름이나 이런 경로 자체가 그 풀 안에서 진행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이 그러니까 대중적 오디션의 형태를 띠더라도 그 풀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체로 친북, 반미, 반체제적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런 분들이 일단 국민 후보를 좀 뽑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여기 소속된 정당이 진보당도 있고요. 뭐 새진보연합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당 그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가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어떤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뭐 소속된 분들이 김재현, 이상규 전 의원 이런 분들인데 국회에 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 약간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강한 그 반체제 인사가 있고 예. 좀 소프트한 반체제가 있다면 김재현, 이상규 씨는 이석기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예. 강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진보당 추천 3인, 그다음에 아까 급진적 제야 4인, 그다음에 지역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는 울산 북구 윤정호 씨 이 정도가 전체적인 풀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주사파이거나 친북 반미 인사이긴 한데 음. 한 사람들 중에 좀 소프트한 사람들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울산 북구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런 합의 때문에 뭐 갑자기 자기 지역구 출마도 못하게 된 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삼자 구도가 되는 거고 예. 진보당이 무조건 뭐 된다는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최대 8석이고요. 예. 진보당 3석, 제야 4석, 그다음에 지역구 조정 1석 또는 2석 뭐 이런 건데 그중에서 지금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이상원 후보가 탈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삼자구도로 실제 치러가야 되기 때문에 될지 네.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8석에서 제가 볼 땐 몇 석 빠진다고 치면 한 5, 6석 정도가 5, 문제가 6석.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녹색정의당 의석 정도를 예, 예.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김재현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활동을 했던 좀 강성으로 분류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의정부 을 지역까지 뭔가 단일화 지역으로 하자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미 울산 북구 정했고 거기서 반발이 있는데 의정부 을까지 하자 이걸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강한 저항이 올라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등 이 진보 그러니까 통합 비례정당을 타고 진보당류, 과거 통진당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강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저항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추가 협상을 하려면 민주당 내에 반발이 클 테니까 예. 좀 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또 정당 후원금이 공개가 됐거든요. 선거 예. 앞두고 정당들 후원금이 꽤 많이 몰리는데 국민의힘이 18억 넘게 모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인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4억 2천여만 원 정도인데 진보당이 14억 넘게 모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보당 의석은 그 강성희 의원 한 명뿐인데 어떻게 중앙당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선관위는 딱히 뭐 분석 결과를 갖고 있진 않다고 하는데 민경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진보당이 민주당보다도 한 10억을 더 모으는 이건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진보당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요. 약점은 반미 친북이라는 게 약점인데 강점은 강한 조직력과 헌신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나 이렇게 좀 부유층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취약계층, 노인, 농민,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과 지방에는 주사파 조직이나 친북 조직이 아주 잘 발달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전주울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후보가 승리한 것, 그다음에 지방 선거에서도 정의당을 앞서서 진보당이 지역구 의석을,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석을 다수 차지한 것들은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예. 밑으로부터 판세를 뒤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14억이라는 데는 후원금도 이해는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밑으로부터 진보당의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진보당까지 넣어서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을 꾸리고 진보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의 협상을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들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네, 그렇게 볼수 다음 다음을 생각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대선 거. 때 진보당이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의 상징성은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한데 네. 기층에서의 조직력, 연대 사업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보면 진보당과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보당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100회 특집으로 모셨던 게임 체인저 민경호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